자, 그러면 이제 시장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뭐 내일 아침에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뭐예요? 이제 금요일 날 시장이 약세 보였죠. 유럽 시장도 약세, 그죠? 아시아 증시도 이제 항상 이야기하잖아. 금요일 시장은 강세장에서도 금요일 시장은 가장 약한 시장이다. 요일적 특성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죠? 그래서 금요일은 그죠? 매수를 하더라도 오후장이거나 금요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 시간 외에 대부분 종목이 마이너스를 보일 거다라고. 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에 마감을 했는데 거기에 뭡니까? 나스닥 선물도 약세야. 그럼 당연히 시간외가 약세일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시골 갔다 와서 어제 금요일에 장 끝나고 바로 시골을 내려가거라. 그죠? 시간외를 못 보고 토요일 날 올라와서 봤더니 대부분 다 약세더라고, 종목들이. 그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렇겠냐고. 자, 금요일 날 끝난 아시아 증시가 금요일 날 끝난 아시아 증시의 모습입니다. 그죠? 홍콩 증시가 2.67%가 급락을 하고 상해가 1.95%, 2%가 급락을 하고, 그죠? 대만이 1.25% 약세를 보이고, 일본이 1.44% 약세를 보이고, 이렇게 마감을 했어, 일본이. 아시아 증시가. 그런데 우리 시장은 뭡니까? 거래소는 강세 마감했잖아. 0.52%. 그죠? 그리고 상승 흐름이 뭡니까? 여기서 쉬어가도 될 만한 위치에 온 거 아니야. 지수상으로는. 거기에 코스닥도 종가가 저가인 0.68%로 떨어졌어. 그런데 그런 와중에 뭡니까?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 끝나기 전까지 나스닥 선물이 0.7%, 0.8% 약세. 그러면서 유럽 시장 시작을 하는데 유럽 시장이 다 약세. 그죠? 개파락해서 약세를 떨어지면서 유럽 1.8% 떨어지고 유로스탁도 약세.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지방은행 두 군데의 대출 사기. 이게 행여나 2023년, 그죠? 2023년 SBV 사태처럼 움직여질 거 아닌가? 응? 그때가 언제냐면 2023년 요때예요, 요때. 여기 요때 요렇게 조종받던 때. 맞지? 이게 SVV 사태로 조종을 받았던 때라고. 요거 연상하는 거거든. 근데 제가 이야기했잖아. 그 지방은행은 뭡니까? 이 SVB 사태하고 틀리다고. 그런데 뭡니까? 미국 시장도 고점에 놓여져 있고 변동성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저걸로 인해서 뭐예요? 심리적 부담에 아시아 증시 급락, 그리고 유럽 시장 시작을 해서 급락, 나스닥 선물이 하락폭이 심화. 이러니까 대부분 섹터, 대부분 우리나라 시간의 종목들은 2%씩, 2, 3%씩 다 떨어진 거야. 이해되세요? 얘가 나스닥도 다 급락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하락 출발을 해서 제가 얘기했잖아.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이 음봉 범위 안에서 미리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지? 20일 뭡니까? 미국이란다. 중국 사중 전에 앞두고 방향성 안 튼다. 여기서 뭡니까? 횡보 흐름으로 간다. 그거 지금 나온 거잖아. 그러면 뭐예요? 시간에서 약세를 보였었던 부분에서 우리 시장이 내일 아침에 퉁 하고 올라갈 거냐? 저는 그렇게는 안 봐. 왜? 우리 시장도 부담인 위치거든. 그죠? 부담인 위치야. 3일 연속 상승 들어왔어. 그럼 여기서 뭡니까? 횡보 좀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강세 보이면 또 음봉을 맞을 가능성이 높지. 우리 시장은. 다른 아시아 증시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 흐름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이격을 줄이는 과정 부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죠?
지금 미국 시장도 뭐 여기서 비추세 구간으로 진입하는 길게 보면 요거지. 이렇게 뭐 연장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 시장이 올라가려면 우리 시장이 지난주 수, 목, 금에 올라올 수 있었던 아시아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목요일, 금요일 상대적으로 아시아 증시보다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자동차하고 2차 전지였지. 그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올라왔지만 자동차 그게 뭐예요? 관세 협상. 관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 이게 가장 큰 흐름으로 현대차, 기아가 목요일 날 세게 올라왔고 금요일 날 조금 더 강세를 보였었던 요인이잖아. 그런데 그럼 그 뉴스 플로우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야지. 그죠? 그거 한번 보자고. 자, 일단 일단 이제 미국 시장 쪽으로 보면 지방은행과 관련된 그 두 개 지방은행은 그냥 개별 사기 문제로 끝나는 거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가 그죠? 주식시장을 상당히 많이 고려하잖아. 그리고 왜 이번 지방은행 이야기가 그죠? 쉽게 저렇게 오히려 주식시장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 내 자체적인 문제, 저렇게 지방은행의 문제나 뭔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트럼프는 중국하고 싸울 힘을 잃는 거예요. 응? 왜? 자기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이 숫자로 보여주는 건 주식시장이잖아. 그죠? 왜 우리 시장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지수 5,000포인트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죠?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는 숫자로 잘 안 보이는데 그지? 숫자로 보여서 숫자가 올라가면 내가 잘하는 것 같거든. 응? 남한테 자랑할 수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수익 인증 올려주는 거가 자랑하듯이 그죠? 숫자로 보여주는 것만큼 명확한 게 없는 거예요. 트럼프가 정책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식시장이 개박살나? 그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더 세지는 거라고.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박살나? 지금의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강하게 심리적으로 센티멘탈로 작용을 한다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단기적인 악재나 문제는 봉합을 하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하겠지. 그래야 중국하고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중국이 뭡니까? 이 11월 10일 관세 유예 기간 앞두고 그죠? 뭐 이것저것 막 계속 건드리면 히토리니 뭐 리튬이온 배터리니 뭐 건드리면서 미국을 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자체적인 미국 문제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한다?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아펙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하고 협상할 힘 자체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된다고요. 그래서 뭡니까? 급히 트럼프가 뭐 중국하고 잘 될 거다 뭐다 뭐 하면서 시장을 받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 이유도 그런 이유야.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오히려 협상이 잘 됐을 때 그때가 오히려 문제야. 응? 그때 휘날레를 날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거라고 시장은. 그때가 한번 하차를 하고 다시 봐야 될 때라고 보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그 미국하고 중국 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요번에 원래 사중 전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도표 어디 있어? 그죠? 이 11월 10일 미중 무역 협상의 시한 완료날 이전에 협상 타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11월 1일부터 100% 추가 관세에서 미국이 중국을 157%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제 박살 시장이 그죠? 요동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힘겨루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원래 이 20기 사중 전에 이쪽은
사중전회에서는 공산당이나 공산당 군 인사이동, 그게 핵심이야.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 이 사중전회에 뭡니까? 오히려 이 뭐예요? 경제정책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그렇게 원래 오중전회에서 그걸 하거든. 그죠? 요게 뭡니까? 어디 갔어? 국가의 핵심 중장기 방침하고 이제 세부적인 경제 계획이나 이런 건 오중전회에서 하는데, 그걸 요번에 이 사중전회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 여튼 그죠? 그런 뉴스도 이제 있으니까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이제 중국의 이런 흐름하고 앞서서 그러면 이제 공산당 이런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미국한테 얕보이면 안 되잖아. 그죠? 공산당은 명분인데, 명분. 그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일단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미국과 중국 관계는 그나마 금요일 날 트럼프가 완화적인 이야기들을 좀 했다. 시진핑과 이제 이준에 만난다는 게 아펙 정상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 만난다면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만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불협화음, 만날 거냐? 또 노이즈가 또 계속 있을 거라고. 그죠? 왜? 그냥 만난다면 미국이 숙이고 들어가는 거니까 또 뭐예요? 괜찮으면 시장 지수가 또 올라가면 또 강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계속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쪽으로 보면, 우리 쪽은 지금 뭐 이 아저씨들이, 그죠? 수장들이, 경제 수장들, 다 같이요, 우리나라 핵심 그룹의 수장들이 트럼프하고 골프 치면서 골프만 치고 왔겠냐고. 응? 골프 치러 가는 게, 골프 치러 우리나라도 골프장 많은데, 트럼프 말하라고 가서 골프 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하라고 트럼프 별장에 가서 골프 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쪽 기업들이 주가가, 그죠? 가장 시장에서 세잖아,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죠? 김동관의 한화부터 시작을 해서 정의선의 이 차 쪽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그죠? SK, 삼성, 현대, 한화, LG, 이 핵심 그룹들이 다 가서 미국의 투자와 연관돼서 하면 그 투자하는 데에 뭐해? 주가가 가는 거야. 기본이 투자하는 쪽에. 그죠?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뭘 더 많이 할 거냐 더 적게 했느냐는 저도 몰라.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지만. 그죠? 기본적으로 저런 라인 부분에 나름대로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죠? 뭐 조금 아직도 구체적인 한미 협상과 관련된 이게 자세한 게 나온 건 없어. 그제? 뭐가 좀 됐다 안 됐다 그런 게 아직 없다는 게 조금 부담이고, 거기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와 관련된 내용도 뭐 이야기가 없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뭡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 또 내일은 뭐예요? 자동차 쪽이나 이런 쪽이 조금 약할 수도 있겠지. 그죠? 협상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트럼프하고 저 경제 수장들이 만나면서 나름 크다란 3,500억 불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대한 노이즈는 있을 수 있어도, 그건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하든 양국이 아펙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정부도 트럼프가 방한했을 때 매듭을 짓고 싶은 마음은 양쪽 다 같을 거라고 봐, 저는. 그죠? 그때까지 노이즈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땐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되는 흐름 부분으로 전개가 되면 수혜받는 쪽은 어디겠어요? 응? 뭐 자동차도 25%에서 15% 수혜받는 아주 단순한 부분에서의 수혜지만, 나머지는 AI 산업에 투자하는 반도체, 그죠? 마스가 협력의 주선, 그죠? 그런 쪽으로 실질적인 수혜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조정 타이밍에 어떤 쪽을 매수를 해야 되겠냐고. 그죠? 중소형주를 매수를 해? 그거 아니라니까? 시장이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내려온다. 삼성전자가 쉬어서 내려오고 다른 쪽이 쉬어서 내려오면 중소형주가 올라간다?
그건 개뿔이에요, 개뿔. 응? 아니, 시장 지수가 세게 올라가고 하는데도 못 올라온 중소형주가 왜 시장 조종받는데 올라오냐고. 실적이 안 돼서 올라오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종목들이. 그죠?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중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봐야지. 그죠? 자, 일단 월요일 날 아펙 재무구조 개혁 장관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뭡니까?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응? 전달보다는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보니까 미국하고 도전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경제 지표 부분이 조금 나아지고 있고 9월에 수출입도 좋아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수치로 봤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좋은 이야기가 부분이다. 그죠? 그런데 옛날처럼 뭐 중국이 산업 생산 소매 판매가 좋다 해서 옛날엔 중국의 소매 판매가 좋으면 우리나라 화장품 중국 관련주들이 팍팍 오르고 그랬어요. 게임도.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 왜? 중국 우리 거 물품 구매 안 한다니까. 응? 그 중국에 기대할 수가 없어요. 중국 산업 지표 좋다고. 우리가 기대하는 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우리가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 이쪽이 기대인 거지. 중국 자체의 경제 지표가 좋다. 뭐 엄청나게 산업 생산 소매 판매가 좋아지고 뭐 경기가 부흥이다. 부동산이 막 이제 오르기 시작해보니 우리한테 수혜받을 거 없다. 우리 산업 쪽에서는. 그거 계속 명심하셔야 돼. 자, 그 다음 21일 화요일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지난주에 미국에서 금융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다면,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잖아. 코카콜라부터 시작해서 제너럴 일렉트릭, 그죠? 제너럴 모터스 미국 실적 발표가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2일 수요일 날 반도체 대전, 그리고 뭡니까? 한국의 9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넷플릭스와 AT&T 통신주 실적 발표,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부터 우리나라 삼성중공업, 테슬라, IBM, 그죠? 뭐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 그런데 금통위에서 원래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될 타이밍인데, 그죠?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죠? 왜냐면, 환율 때문에.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어떤 부분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그죠? 인하를 하게 되면 또 시장 부분은 우호적일 테긴 하지만 물가나, 그죠? 지금 보면 물가 무진장 올랐어, 여러분들. 그죠? 체감 물가는 상당히 올랐어. 응? 뭐 짬뽕 하나에 짬뽕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더만. 응? 그죠? 체감 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왜 돈을 풀면 금리 인하하고 돈 풀면 물가는 오르는 게 당연하니까. 응? 여튼 그리고 나서 24일 금요일 날 CPI. 그죠? 이게 연기돼서 CPI가 발표가 되는데 전달에 헤드라인 CPI가 2.9%였는데 3.1%. 요 정도 범위로만 나와도 미국 시장의 10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질 텐데 이거보다 이제 더 높게 나오면 안 좋겠지만, 그죠? 여튼 요 범위 내로만 나와도 미국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진다. 그래서 저는 미국 미중 관계 이 아펙 정상회담에서 뭐 둘이 타협해가지고 뭐 이 관세가 뭐 줄어든다 이런 개념보다 한 번 더 유예한다. 한 번 더 유예한다. 저는 미중이 협상에 대한 타결 뭐 이런 기대감은 안 해. 솔직히 말하면. 유예를 3개월간 더 하는 걸로. 왜? 아직 서방 국가의 투자나 우리나라도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그게 다 마무리가 되고 나름대로의 히토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 중국의 공급망 이 부분이 서방 공급망의 일정 정도 완료가 됐다리기 전까지는 유예를 조금 더 하면서 땀을 보는, 눈치를 보는, 그러다가 뭡니까? 미란 보고서, 옛날에 이야기했던 미란 보고서 이야기처럼 미국, 중국의 60%에서 70% 정도의 관세 부과,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수순. 그러려면, 그죠? 히토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의 투자나 지분 투자나 이런 이 공급망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시장에
위치를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시장이 많이 올랐다 하고, 저는 카톡방에, 무료 카톡방에 보면, 뭐 지수 맨날 9.1에. 그죠? 지수 맨날 9.1에. 지수가 맨날 9.1에 한 거 다 틀리고 있잖아, 지금. 지수가, 왜 지수를 신경을 써? 지수가 오를 때 다 올랐어요, 섹터 종목들이? 그죠? 시장에 주식 지수 맞추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종목보다. 왜? 2,400여 개 종목 중에 시가총액의 비중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죠? 이 9월, 10월처럼 시가총액 최상위인 종목, 그게 뭡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 현대차, 이런 애들이 올라오면, 그죠? 지수 왜곡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수를 어떻게 쉽게 맞춰? 그죠? 종합주가 지수를 맞추는 게 종목을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ROE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현재 위치하는 위치가 요 정도야. 응? 지금 선진시장이다라고 하는 선진시장 미국 위치가 이쪽이고, 그죠? 지금 이거 우리가 천천히 우상향을 하기 위한 흐름으로 가는데, 우리나라가 일본 정도의 뭡니까? PBR 이쪽에 거래된다는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도 5,000포인트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이나 이 가버넌스 이 부분과 연관돼서 기본적인 증시 체력을 받쳐줄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제 국정감사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된 부분이 나올 거다고. 지금 정책 관련주 우리는 HD 현대를 들고 있지만, 그죠? 은행이나 증권, 보험 이런 쪽에서 자사주라든지 배당을 많이 해주는 기업 이런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번 주는, 그죠? 국정감사 끝난 이후에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수면 아래에 지금 내려가 있어서 은행이나 보험, 증권 이런 쪽이 지금 비리비리한 상황이지만, 거기서 배당을 많이 해주고 자사주를 보유가 많은 쪽 나뉘거나 이런 쪽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시세를 한번 낼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아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달러 환산 코스피 쪽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고점도 돌파 못했어요. 왜? 환율이 많이 올랐거든. 그래서 뭡니까? 지금 원화 이 달러 환산으로 코스피를 봤을 경우엔 아직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지수를 함부로 고점 예측하면 안 된다. 그죠? 자, 대형주와 중형주 흐름 부분을 보더라도 대형주, 중형주 이 격차가 크죠? 지금 왜? 대형주 정수니까. 그죠? 그래서 그 큰 부분인 거야. 거기에 이제 미국 AI 캐펙스 사이클이 연동된 이건 지난번에 다 설명드린 건 내용이잖아. AI를 반도체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죠? 그게 전력기기. 그죠? 원전. 이런 쪽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고. 그러면 이제 뭡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또 실적 발표잖아. 그죠? 이제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지가 주요 포인트야. 너무 다른 거에 신경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주변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이던스만큼의 실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아까 실적 발표 이 부분에서 여기는 이제 다 안 적혀 있지. 23일 그리고 조그만 기업들은 실적 예고를 잘 안 하니까. 그죠? 중소형주들은 대형성 종목들 부분 삼성중공업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대중공업, 조선주 쪽이 이제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잖아. 그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얼마만큼 양호할 거냐. 그죠? HD. 근데 사실 이런 정도는 일정 정도 반영이 된 부분은 있어.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수치가 높다고 더 오른다가 아니라 이런 가이던스만큼의 실적이 그걸 상회하는 부분이 나오느냐. 그죠? 그거에 못 미치느냐. 그게 중요하지. 그죠? 삼성생명은 여기 보니까 뭡니까? 28일 날 발표하는데 조금 전년 동기 대비 안 좋게 나오고 신한주주도 전년 동기 대비 안 좋게 나오는데 안 좋게 나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실적에 반영을 했느냐. 그죠? 삼성생명은 뭡니까? 가버던스 정책 이런 쪽에 또 수혜를 보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 정도만 나와도 그렇게 미끄러질 게 없고, SK하이닉스 60.6%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로 보고. 근데 은행 쪽은 조금 안 좋을 것이라고 공통분모네. 그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고 카카오
아까 계속 무시로 보시는데 전년 동기 대비 27% 정도 증가, 네이버 9.1% 증가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야 되는 거고. 기존 회원님들. 그지? 근데 저거만큼 나오느냐? 저거 이상으로 나오느냐? 저거보다 미달 내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지. 실적 자체의 흐름 부분들은 양호하다.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들의 10월 20일부터 넷플릭스, 코카콜라, 로키드 마틴. 그죠? 로키드 마틴은 조금 줄어들고 테슬라도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고. 그죠?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드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보게 되면 뭐 이게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예상이니까. 그죠? 테슬라 실적 발표 전에 만약에 테슬라나 2차 전지가 오른다면 조금 비중 줄였다가 실적 발표 끝나고 사야 되는 거고, 미리 이것 때문에 이렇게 노출이 됐다는 건 뭐 노출된 상황에서는 미리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더 세. 그죠? 그리고 오히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정도에서 조금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한번 벙 올라오겠지. 그죠? 그런데 그 부분에 테슬라는 애매한 게, 테슬라는 전기차가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부품을 엄청나게 주문했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봇 쪽에 성장 흐름도 있고, 거기다가 테슬라는 태양광 쪽도 크게 하고 있고, ESS 저장 쪽 라인도 크게 하고 있고, 그죠? 거기다 우주 항공 쪽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볼 수 있는 쪽은 제한적이다고. 그래서 테슬라와 연동돼서 2차 전지가 움직이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